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무려 1.4% 강력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이 모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돋보였다. 자, 아침 장중시장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가파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지선을 만들어낸 상태, 즉 돌파한 상태의 어떤 모양새에서 갭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갔다라는 거, 시장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제 딱히 이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적당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적당한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좀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적당히 올라간 종목 또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심어놓은 종목들이 이제부터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좌의 수익률이 쑥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또 연속적인 상승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 포지션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장이 좋은 시점에서는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꾸준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4%, 1.39% 마무리됐죠. 장중에는 제법 더 많이 올라섰어요. 1.67%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234포인트. 와, 뭐 3000포인트 금방 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분봉상에서 모습 보더라도요. 계속 상승세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 뭐 그냥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은 모습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전혀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걱정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좀 보게 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들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주가의 어떤 상승들이 뭐 의심스럽지 않다. 그냥 이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오빠 믿지? 이런 거. 네, 나 따라와! 이런 거. 손만 잡고 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지라는 장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는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의 어떤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 치더라도요. 그냥 계속 밟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였죠. 이제 약간의 변동성 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은 네, 뭐 다시 깊이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하다. 오히려 좀 밑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일단은 뭐 과매수 국면도 들어갔기 때문에 횡보가 들어가든 아래쪽 조정이 들어가든 뭔가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렇지만 답답한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섣불리 팔지 말자. 팔고 나니까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러한 관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다음에 매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종목들 보면 이제 두산인프라가 오늘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아침에 설명드릴 때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6,600원, 6,700원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7,000원대까지만 일단 양봉이 나타나고 한번 들어오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이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확장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었지만 이런 포인트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강한 상한가라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 주가가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 차익 실현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오늘은 매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증시, 즉 주가 뭐 이런 것들은요 다들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대씩 얻어맞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주도 한번 볼까요? 금융주 쪽도 적당했죠.
KB금융 같은 경우 좀 볼 텐데 적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겠고요. 5일선 근처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적당하게 올라간 종목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아직은 특별한 시세가 나오진 않고 있죠. 그렇지만 한 번씩 튀는 모양새들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죠. 적당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뭐 종목을 통해서 매수했었던 뭐 태경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났었던 배경들은 다 그런 거죠. 네, 적당한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살펴보시면 적당한 종목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적당한 종목들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수급이 들어와 준다든지 받쳐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더없이 강한 그런 상승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적당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너무 올랐었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이제 약간씩 변화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뭐 플러스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긴 조금 껄끄럽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점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뭐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급등이 빵빵 치고 올라갔지만 보통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뭐라고요? 보통은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다. 여기도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왼쪽에 당연히 매물대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겠다 싶겠지만 이런 것들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좀 들어왔다가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일단은 솎아내고 한 번씩 차익 실현 해주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야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동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무려 4,400억 쉬지 않고 매수합니다. 그냥 쭉쭉 땡겨주는 모습이라서 오늘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강하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승이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현재 만들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 또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따가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계속 잘 되다가 장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인데 아까 전에 장 막판에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 확인하셨죠? 거기에서 나타난 모습이 연기금의 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은 일단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 해외 시장 투자를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은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살짝 넘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받아갔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릿빠릿한 모습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왔다라면 레버리지 쪽에 투자를 강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타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 매매가 이제 순 매도로 쭉 들어간 모습이라서 아마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쪽 매매가 조금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버스라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말로 인버스를 팔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팔았다라면 또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 수급 동향,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일이죠? 네. 기관 쪽 보니까 네 맞네요. 선물 인버스 인버스 쪽에서는 일단 매도가 좀 진행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에서는 네 매수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냥 내려가는 쪽은 팔고요, 올라가는 쪽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종목들 위주의 포인트였고요. 가만히 보니까 LG생활건강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매매도 들어갔죠. 코덱스 200,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뭐 은행주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네.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에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당연히 1등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시 매도 양상이 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정에 대한 포인트, 즉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관점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레버리지 쪽에 많이 투자했다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레버리지 매수도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텍스 인버스 쪽은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K바이오팜도 지금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조정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기관들 물량이 쏟아진다라면 어우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일단은 또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네. 그 다음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 뭐 백신, 진단키트 뭐 이런 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가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는 서서히 변화를 좀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도 들어와 있다. 가는 동안은 계속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개인들은 어떨까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버스 매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매수 들어간 모습들 보면은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인버스 쪽, 카카오,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둘 다 이제 전부 다 매수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을 때 사자라는 어떤 느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인버스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레버리지 쪽에서 매도가 상당량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시장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들 매매가 약간은 좀 의외의 그런 성격을 좀 띄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목별 어떤 대응의 포인트들은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은 단기에 급등을 뭐 20% 30%씩 해버렸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식을 조금씩 팔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관점 속에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게 없겠죠.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상승하게 되면 상승을 즐기시고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소중한 종목들을 그대로 잘 지켜서 데리고 가시는 전략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